철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전남북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선이 지나는 전주시와 남원시, 전남 여수시 등 7개 자치단체장은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평창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차량에 여유가 생기면 수서발 전라선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운행을 요구했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호남권 국회의원 17명은 모임을 결성하고 세종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의 직선화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평택 오송간 KTX 복복선화 예비타당성 조사에 천안과 세종, 공주로 이어지는 신설 노선을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전남 목포 등 호남 지역 9개 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내고 KTX 호남선의 최단 노선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5년 정치적인 이유로 호남선 KTX 분기점이 천안이 아닌 오송으로 결정되면서 호남 지역 주민들은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과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호남선 KTX의 신설 노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앞으로 전남북 정치권 등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여러분 KTX 많이 이용하시죠? 저희 전북에는 전라선과 호남선이 지나가는데 호남선, 전라선 KTX는 경부선에 비해서 운행 횟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전라선은 아예 SRT 노선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호남선 KTX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VCR 보신 것처럼 오송역을 우회하기 때문에 약 20km를 우회하면서 추가 요금도 3,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호남의 정치권들이 KTX 최단기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낙연 총리를 만나서 면담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전북의 철도의 현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4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위 의원이시면서 민주평화당 당대표이신 정동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강남호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신 이홍옥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주경실련의 이영식 대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동영 대표님도 KTX 타고 내려오셨죠? 예. 내려오시면서 오늘 방송의 주제가 바로 이 단기화하는, 직선화하자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주실 텐데 많은 생각하면서 내려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늘 이제 서울서 전주 올 때 오송 거쳐 오거든요. 예. 그러면 직선으로 오는 것보다 19km를 돌아요. 그리고 이제 KTX 요금은 킬로미터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예. 19km가 요금으로는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전라남북도 분들이 KTX 이용하면서 3,000원씩 더 문 비용이 440억쯤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호남 차별이지요. 예. 그렇게 돈으로 환산해서 말씀하시니까 방청객분들이 바로 고개를 끄덕이시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내가 내는 KTX 요금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런 정치권의 요구에 호남의 목소리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또 이낙연 총리는 그렇게 직선화하려면 세종역을 신설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지금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면담을 하셨는데요. 네, 오늘 오후에 뭐 이 자리에 지금 이용호 의원 또 예. 유성엽 의원 저 전남 광주 한 12명쯤 갔나요? 국무총리실을 방문해서 이제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제 정부가 받아라 하고 공을 이제 넘기러 갔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겠다 하고 즉답은 안 했습니다만 예. 그러나 전라남북도 호남이 명백하게 이 KTX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역설했고 예.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도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사실 옆에 이제 이용호 의원 나와 계시는데 이낙연 총리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셨고 KTX 단기 노선
신설을 주도적으로 좀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진행은 순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시작은 잘 꺼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누구든지 요구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전반기는 행정안전위원회를 했는데 네. 몇 달 전에 국토위를 갔는데 평택에서 천안을 거쳐서 오송까지 그 구간을 보복선화하는 것으로 예비 타당성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용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거기 이제 네. 아직 포화가 된 상태이기 네, 네. 때문에 그래서 작년 9월부터 들어갔는데 사실 호남에서 어떻게 보면 좀 놓쳤어요 이 부분을. 예비 타당성 조사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늦었다, 만시지탄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호남 우리 주민들이 KTX를 이용할 때 좀 더 단기가 단 거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걸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도 총리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시원스러운 답변은 내놓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제기함으로 해서 적어도 무엇인가는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총리도 추가 요금에 대해서는 예전에 경부선의 그런 그 감면 사례가 좀 깎아주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충남북 또 세종시 입장은 뭐 강력 반대인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미 이 오송 안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이해찬 총리 시절에 세운 그러니까 국가 주도적으로 합의하에 이제 세운 그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거스를 수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막 갈등 요소들이 지금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미 이제 예타에 들어갔고 또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이제 확정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계획을 변경시키고 싶지 않아 해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해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 보복선을 평택에서 오송까지 하는 건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이 강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 모든 그 지자체가 합해서 위원들을 선발해서 그때 합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결정할 당시에 호남의 위원들은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퇴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추가 요금에 대해서는 좀 깎아주겠다라고 사실 언급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호남은 당시에 합의에 사실은 참여하지 않은 셈이죠. 거부한 네, 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을 이제 와서는 이제 결국 포화가 된 거 아니에요. 포화가. 네네. 포화가 됐으니까 잘못된 노선을 좀 바꾸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제 주도하면서 이제 경제계 시민 사회 단체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인데 상공회에서 9개 호남 지역의 상공회의소도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예, 상공회의소로 뭐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언론 보면은 호남의 이제 상공회의소들이 비롯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세종시를 현 정부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행정 수도에 KTX가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네. 또 이제 천안역에서 오송역까지는 또 동쪽으로 많이 치우치는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좀 바로 잡아야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고 호남인들은 지속적으로 이것도 요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이것에 대한 좀 그 국민적 공감대를 좀 형성해서 좀 바로 잡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세종역을 신설하면 KTX가 익산 공주로 해서 세종역으로 바로 이제 천안 평택으로 이제 가는 그런 직선화가 되는 건데 강남우 교수님 그렇게 되면 오송에서 세종시 청사까지 가는데 20분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 뭐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좀 편리함이 있을 텐데 일단 세종시 이춘희 시장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우려와 생각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서요. 네, 저는 뭐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그 호남선 차별화가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된 이래 115년 동안 지속된 문제입니다. 네. 호남선 복선화는 경부선 복선화가 된 다음 무려 58년이나
지체된 다음에 2003년에 어렵게 이루어졌거든요. KTX 문제도 2010년에 경부선은 1, 2차 모두 개통을 했는데요. 우리 호남선 KTX는 2015년에나 이루어집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호남선 차별화나 또는 호남 고속도로의 이 차별화가 소위 지역 차별 또 지역 격차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저는 중요한 정책적 오류라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더구나 지금 우리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속도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호남 KTX 직선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호남선은 그야말로 저속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호남의 차별이라든지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중요하고 따라서 우리는 이 호남선 KTX 직선화 문제를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봐야 되고요. 또 호남 지역 주민들의 행정 수도에 대한 서비스 접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게 논의돼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세종시장이 주장하는 세종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뭐 편의를 위해서 또는 충청북도 지역의 그런 지역 이해관계에 의해서 반대한다. 저는 이런 논리는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선 KTX 직선화 문제는 저는 이런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정치적 논리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이면서 또 경제적 논리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을 사실은 애당초 처음부터 좀 잘 결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고, 정동영 대표님, 오송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경부선에 비해서 돈도 더 내야 되고 시간도 더 걸려야 되고 노선은 뭐 운행 횟수는 더 적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개선된 부분은 좀 10년 전에 예. 2005년이니까 13년 전에 천안이냐 오송이냐 충남과 이제 충북의 대결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충남은 천안이 중심이 됐고 충북은 도 전체가 똘똘 뭉쳐서 왜냐하면 경부선과 호남선이 충북을 빼놓고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철도가 없는 충북이 낙후됐기 때문에 정말 사활을 걸고 충북이 그렇죠. 나섰어요. 그래서 호남 입장에서는 천안이 훨씬 직선이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거지만 이제 호남이 뒤로 빠져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충북에서 주장하는 강호축, 강우축. 예. 강원도와 호남.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강릉 가려면 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충북 오송을 지나서 가면은 이제 강릉으로 연결되면 서울, 부산 한 축과 호남과 강릉으로 강원도로 연결된 한 축, 이게 X축으로 만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제 미래 염두에 두면서 그냥 오송을 받아들인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KTX 없이 고속 열차 없이 지역 발전은 없는 거고 네. 또 이 고속 열차는 인체로 말하면 혈맥, 혈관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전라북도가 지금 제일 약해요. 전남에 비해서도 충남에 비해서도. 왜 그러냐면 도청 소재지인 전주가 교통의 오지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주를 오려면 재작년까지는 10번밖에 고속열차가 안 왔어요. KTX가. 그걸 예.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 가서 제가 요구하고 뭐 주장하고 해서 15번으로 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태부적이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건 하루에 100번 갑니다. 서울에서 목포 가는 거는 광주 가는 건 또 SRT가 있기 때문에 47번 가요. 네. 그래서 익산, 정읍, 광주는 그래도 좀 숨통이 트여 있는데 이 호남의 한쪽 동쪽 정맥이라고 볼 수 있는 전주, 남원, 여수로 가는 것은 하루에 15번이기 때문에 사실 재구시를 못하는 거죠. 이번 기회에 철도, 인체로 말하면 혈맥에 해당하는 이 혈액이 잘 돌 수 있도록 우리가 전라북도가 또 호남이 함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그런 네. 점에서
우리 이용호 의원이 선도적으로 잘 해줘서 일단 호남 의원 전체가 한 목소리는 지금 내고 있는 거죠. 네. 이용호 의원님, 교통하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속도, 어떤 시간을 줄이는 거,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거 이런 부분일 텐데 직선화가 됐을 때는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적 어떤 효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꼭 비단 우리 호남만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면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시어로 보면 뭐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그 시간적으로 보면 한 9천 원 정도 1인당 계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 있고 또 요금으로 보면 뭐 한 3천 원 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철도라고 하는 것이 뭐 10년, 20년 쓰는 게 아니고 100년, 200년 쓰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돌아간다는 걸 19km 정도 돌아간다고 차원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대손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도권과의 접근 앞으로 이제 우리 철도가 시베리아나 몽골 통해서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단 몇 분이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왜 오송역으로 결정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이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수도인데 왜 행정수도를 자꾸 세종시로 만드느냐. 네. 그래서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세종시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네. 그 철도를 가까이 갖다 놓으면 세종시가 커진다. 그러니 좀 불편하게 만들자.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 호남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정책에 타협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 호남 그 선이 고속철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속철을 좀 빨리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양해해달라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좀 받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게 오송으로 잘못된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사실 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공항이 없는 곳이고 또 철도마저도 경부선에 비해서는 이게 운행 횟수가 굉장히 적은 상황. 그래서 교통 오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은 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이영식 대표님 이런 교통 오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교통오지, 지역 낙후 이런 게 이제 그 전라북도민들의 이제 가슴이 이제 피멍을 들게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솔직하게 진솔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는 어쨌든 정치권에 좀 여러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비행이든 철도든 교통은 다른 산업을 견인하기 때문에 그 산업 자체가 이익이 나냐 안 나냐 이걸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철도나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산업이 발달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거든요. 네. 결국은 이것을 이번 기회에 확충을 하는 게 전라북도가 좀 더 변화하고 발전하고 나아가 호남 전체가 좀 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강남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이 SOC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이런 것은 무슨 운임의 문제의 경제적 가치로 평가될 수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생산적인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부실하면 기존에 있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도 다 여기로 유출되는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제가 우리 전라북도의 이 철도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뭐냐면 2016년부터 지금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게 10년 단위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지금 현안 사업은 거의 대부분 추가 검토 사업 아니면 아예 계획에서 제외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들어있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있는 사업이 대야 새만금항 43.1km 정도. 네. 이거 하나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북철도의 미래는 현실도 어렵지만 저는 비전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2021년부터 다시 시작되는데요.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수요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런 철도 문제, 미래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2020년부터 수요조사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우리 전라북도 철도의 어떤 미래의 비전을 반드시 신규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작업과 준비 이런 것들을 예. 지금부터 확실하게 해야 된다. 예,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 두 국회의원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정치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두 분께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이 그 당시 오송으로 결정된 것도 역시 정치력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을 하고 가셨는데 아직 이것을 두고도 민평당 입장은 좀 다른 것이고 오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어떤 그런 말씀들도 하셨을 것 같아서 예. 진짜 정치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휘되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요. 네, 철도 문제와 함께 전북 의원들이 중점적으로 제기한 게 새만금을 태양광의 메카로 만드는 게 과연 전라북도 도민을 생각해서 시작한 거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어디 찾다 보니까 새만금을 그 도구로 쓴 거냐 이게 핵심인데 결국 두 가지 문제 위치는 바꿔야 된다 하더라도 새만금의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교차로에 국제협력 용지라고 돼 있는 데다가 지금 태양광 3기가의 절반을 거기다 깐다는데 국제협력 용지가 전부 한 1,500만 평, 그중에 500만 평, 정확하게 33%를 태양광을 덮으면 국제협력 용지를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냐. 네. 아니 호수만 해도 3,500만 평인데 수상 태양광이라면 하필 왜 거기다 하느냐. 그 대목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총리도 그것은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바꾸겠다 하는 그 얘기를 총리 입에서 확인한 것은 우리 전북 의원들이 이건 소득이고요. 또 하나 혜택 문제인데 자 10조 원의 민간 자금을 거기다 투자하도록 하겠다. 10조 원이면 재벌 대기업 말고는 그 돈을 어디 조달할 수가 없겠죠. 근데 네. 그 돈이 재벌 대기업의 돈이 아니라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란 말이죠. 은행에서 10조 원 빌려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새만금 1,200만 평에다가 태양광 패널 1,000만 개를 깔아가지고 은행 돈 10조 갖다가 그 뒤에 한전에서 이제 발전하면 보조금 주면 그 돈 가지고 이자 갚고 나머지 수익 그 돈은 다 서울로 가면 전라북도 사람은 도대체 손에 뭐가 남냐? 네네. 태양광 패널만 남는 건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민주 전라북도가 50만 가구면 50만 가구에 2천만 원씩 대출을 해줘라. 그럼 10조다 10조. 어차피 재벌한테 대출해주나 전라북도 50만 가구에 대출해주나 10조 대출을 받아서 태양광 깔고 그다음에 그 보조금 나오면 그걸로 이자 내고 한 가구당 1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다. 매달. 예. 그러면 전북도민들한테 그건 이익이 되는 거니까 물론 지금 정부는 주민 참여형도 합니다 하는데 전체의 10%의 일할 코끼리 비스켓이라고요. 90%는 재벌 주고 10% 전라북도 도민들 몫으로 준다는데 그러지 말고 100%다 전라북도 도민들 몫으로 돌려라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위치는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였고 그 새만금에 대해서 도민들의 그런 그 정서를 아마 정부에도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새만금에 주는 것은 특혜다라고 영남 의원들에게 반발하기도 나섰는데 그 대부분을 전북 도민이 50만 가구가 대출을 받아서 참여하는 것이 더욱더 특혜 아니겠느냐. 이런 또
반론도 또 제기할 수도 있을 30년 동안 새만금 한다고 전라북도는 도로고 철도고 공항이고 다 예산 빼버렸어요. 30년 동안. 당신들은 새만금 있지 않냐 해서. 결국 새만금 때문에 어디 전라남도를 가봐도 그렇고 영남 어디 충남 가봐도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열악한 데가 없어요. 새만금 기다리고 30년 왔는데 고작 태양광이냐 하는 게 전라북도 도민들의 솔직한 정서 아니겠습니까? 예. 이용호 의원님, 정치력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치 입문하시고 나서 그런 부분들, 특히 호남과 영남, 호남 안에서도 전북과 광주, 전남과 비교가 되는 부분, 차별받는 부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번 뭐 주장하시면서도, 주도하시면서도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KTX 문제나 혹은 이번에 태양광의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는 의원들의 생각은 뭐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하고. 예. 다만 이제 집권 여당은 의원들은 그 내면으로는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행동에 있어서는 조금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정도 같고요. 정치력 말씀하셨으니까 이 지역의 대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예. 저도 지역의 이익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뭐 시너지를 발휘를 해왔고요. 작년에 올해 예산도 그런 대로 확보를 했고, 그게 뭐 새만금에 많이 치우치긴 했지만, 그러나 이번 이제 정기국회에서 예산도 마찬가지로 초당적으로 협력하면 그런 데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집권 여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조금 더 분발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그 새만금 태양광 관련해서는 총리를 만나본 느낌으로 봐서는 총리가 우리 지역에서 느끼는 정도의 강도를 어떤 그 여론을 아직은 갖고 있지 못하다. 좀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또 총리와 국토부와의 관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위치가 동서축이 서로 만나는 그 지역에 그 국제 업무단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총리실에서 갖고 있는 그 지도에는 거기에는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살아서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것은 계속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우 불만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좀 온도차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게 좀 제대로 정부 부처 내에서도 충분히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졸속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에서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이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거꾸로 도에서 지금 정부에 제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토부와 총리 관계에서도 이 설정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전라북도와 새만금 청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고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대환영할 줄 알았더니 반대하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된 거냐 의아스럽다 이런 얘기인데요. 첫째, 이건 속도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의견 수렴입니다. 전라북도가 30년을 오매불만 기다려왔으면 전라북도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 지금부터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혹시 관련해서 강남우 교수님 정치권에 뭐 요구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 수성 태양광 관련해서 그러게요. 뭐 그 사업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중요한 지역 발전 사업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이제 혁신도시 시즌 2라든지요. 또 국가혁신 융복합 단지 사업, 뭐 이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소위 기업이 투자를 하고 또 R&D 투자 자금이 얼마나 유치될 수 있느냐. 여기에 저는 성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이런 SOC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좋은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R&D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사업들의 성패도 저는 SOC 투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원 주제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TX 최단기 노선 신설 요구를 하고 있는 정치권의 목소리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세종역 신설 계획은 없다. 총리도 역시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정 대표님, 그 가지고 계신 걸 가지고 최단기 노선 글쎄요, 그래도 좀 화면에 말로만 잡아주시면 설명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화면이 잡히나요? 네. 가운데를 이번 바라보시고 카메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시면 알지만 파란 선이 이제 저 위에가 평택이고요. 평택, 천안, 오송, 공주 이렇게 빙 돌아오잖아요. 이걸 평택, 천안, 다음에 이제 세종 거쳐서 공주로 이렇게 오면은 그게 이제 19km를 단축한다는 거죠. 돈으로는 3,000원을 이제 절약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평택에서 오송까지를 복복선을 더 하느냐? 서울역과 수서역에서 평택까지 서울역에서 한 190회선, 190 선로 용량, 또 수서에서 평택까지 190 선로 용량 이렇게 오는데 이제 평택에서 오송까지는 또 190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병목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복복선을 까는데 그거를 평택에서 오송까지 또 복복선을 하지 말고 평택에서 천안 거긴 복복선 한 다음에 천안에서 아래로 직선으로 빼달라 하는 요구니까요. 아까 이 의원도 얘기했듯이 철도는 10년, 20년 쓰고 마는 게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적으로 뭐 국토부 관리들이 판단하고 또 장관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만 거기서 그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무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직선화 중에 세종역 신설과 이춘희 시장이 제기하고 있는 세종역은 좀 다른 개념인 것이죠, 이용호 의원님. 조금 전에도 지도에서 예. 보셨겠지만 기존 노선에 오송과 공주 사이에 간이역을 두는 것이 세종시의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호남에서도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생기면 더 이제 저속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오늘도 이 총리도 그게 이제 이해찬 그 대표가 제기를 했던 것인데 이해찬 대표가 제기한 이해찬 세종역은 안 된다라고 그 못을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남도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오송역을 거치지 않는 천안에서 공주로 이어지는 세종을 거쳐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토부는 이게 이제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자기들의 논리를 자꾸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도 별 실익이 별로 없다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도 정동희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호남의 백년대계 또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실 해법을 찾고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KTX 호남선의 직선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중점적으로 말씀 나눠봤고 SRT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십니다. 익산에서 호남선을 중심으로 수서발 SRT는 운행이 됩니다만 그것도 횟수가 많지 않죠. 하지만 전라선은 아예 SRT가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동영 대표님 언제쯤이나 이 전라선도 SRT가 될까요? 원래는 이제 평창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올림픽 끝나면 그 강릉 다니던 고속 열차를 전라선으로도 좀 배정을 하겠다. 그랬었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그 KTX 코레일이라고 하지요. 철도공사하고 그다음에 SRT라는 주식회사를 지금 합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통합 작업을 하고 하겠다고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신네 기관들 내부 문제고 소비자 호남의 그 소비자들을 생각하면 원래 약속대로 무슨 서둘러서 해라 그래서 지금 내년 초에는 일단 하겠다는 답변은 지금 받아놓고 있는 거지요. 말씀처럼 지금 경부선은 40번 가고 호남선 이제 20번 와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분들은 강남 갈래도 저 용산으로 가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전주 남원 쪽으로 투입하게 되면 지금은 15번 KTX가 오는데 SRT가 5번 내지 10번 오게 되면 훨씬 부드럽게 되죠. 예. 매 시간 다니는 그런 KTX, SRT가 되니까요. 예. 강남우 교수님, 전라선권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이 바로 이제 함께 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저는 뭐 이 전라선 SRT 운행 문제도요. 뭐 SRT 그 운행 편수라든지 칸수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좀 필요한 일이고 뭐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전라선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국토 그 철도망 종합 계획에 구축 계획에 지금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 전라선의 고속 철로 소위 구축 사업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전라선은요, 소위 고속철 전용 선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RT를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제 속도를 못 냅니다. 안전상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고속 전용 선로는요, 시속 평균 230에서 250km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 선로는 150에서 160km밖에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라선에 무슨 SRT니 KTX니 뭐 편수를 늘리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저속철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런 것은 단기적인 해법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전라선에 소위 고속 전용 선로를 까는 구축 사업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전라선을 많이 이용하신 분들이 남원 임실 순찰하는 분들이실 텐데 이용호 의원님. 예. 지금 우리 강남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RT 몇 편 증편하는 것보다는 지금 서울에서 익산 오는 것과 익산에서 여수 가는 거하고 시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궁화호나 KTX랑 비슷해요. 요금만 비싸지. 네네. 그래서 오늘 총리에게도 제기한 것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익산에서 여수까지가 220km 정도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용해 보면 150km 정도밖에 못 달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장기 그 철도망 계획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사실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정동희 대표는 저희 몫인데요. 그래서 직선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당연히 직선화를 그 관찰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이걸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해서 뭔가 이런 부분을 빨리 조기 얻어내는 것도 가외소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 정치권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식 대표님.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는 따뜻한 밥 먹고 누구는 남은 찬밥 먹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SRT라고 하는 걸 도입했는데 어느 데는 깔고 어느 데는 하나도 안 주고요. 굉장히 속이 상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속도가 뭐 나고 안 나고 떠나서 그래서 어쨌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겠지만은 최소한의 어느 일정 부분 좀 혼잡한 교통대라도 좀 편입을 시켜서 운행하는 게 도민 입장에서는 그 최소한 그 국가에 대한 나름대로 좀 기대가 있지 않나 이것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어떤 형태로든 SRT가 좀 전라선에서도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상당히 많이 불편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용을 하고 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용객의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증편이 안 돼 있고 특히 KTX, SRT 전라선은 고속철로가 아닌 상황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심층 토론 호남선 KTX의 현실에 대해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참 교통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철도 하나만 놓고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현실인데요. 전라선 SRT 이야기가 나와서 전라선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전 지역이 상당히 오래돼서요. 2021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서 이 선상 역사를 신축하고 주차장도 지금 부족한 현실인데 좀 더 확장하겠다는 그런 이제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주역
선상 역사 신설을 두고서도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앞에서 말한 오송역에서 내려서 세종 청사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속에서 우리 지역에도 혁신도시가 들어서 있는데 혁신도시에서 익산역까지 가는 어떤 불편함, 그래서 또 다른 KTX 신설역이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조심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지자체 간에 첨예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대목에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동영 대표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네, 우선 전주역 얘기를 하면요. 네네. KTX 시대가 열리면서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쪽에 25개 역을 새로 지었어요. 네. 익산역이라든지 송정리역이라든지 경주역이나 울산역이나. 근데 거기서 쏙 빠진 게 전주역이에요. 네. 용산에서 출발해서 전라선 여수까지 갈 때까지 제일 큰 도시가 전주입니다. 예. 여수는 30만이니까요. 전주역만 쏙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재작년, 작년, 올해 한 3년 노력해서 일단 이제 짓기로는 새로 됐어요. 근데 기왕 지을 거 저는 이건 세계적인 역으로 좀 지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내서 네. 좀 설계가 원래는 올 하반 이번 가을에 설계 공모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게 뭐냐면 그냥 지금까지 지은 25개 역 중에 하나처럼 26번째 역은 의미가 없다. 말하자면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서울역을 지었는데 100년 지난 뒤에 지금 국가 지정 문화재예요, 서울역이. 네. 근데 지금 25개 지은 역 중에 100년 뒤에 문화재가 될 역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식과 다르게 이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이라고 있어요.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제현상 공모를 해라. 불행히 한국 건축가 중에는 없습니다. 네.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근데 이게 정부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거죠. 전례가 없으면 전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지금식으로 똑같이 하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런 역은 필요 없다. 지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쓸 수 있다. 그래서 기왕 지을 거 4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는데 국제 현상 공모를 통해서 하자 해서 최초로 일단 정부가 받아들였어요. 국제 현상 공모를 하기로 해서 하여튼 역은 명품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역이 네.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와 또 이제 혁신역은 좀 다른 네, 그렇겠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철도 교통에 관한 한 여기서 낙오되면 영영 낙오되는 거니까요. 예.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제 역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단순히 교통을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광명이나 용산처럼 복합의 기능을 해야 되는 그런 역으로서 전주역이 이제 부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도 정동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요. 전라북도의 관문은 역시 전주 역사 아니겠습니까? 역. 근데 지금 내려보면 너무 좀 적다. 특별한 또 특징이 없다 이런 이제 인상을 받게 되는데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라북도 전주가 문화와 역사, 예술의 도시이다. 그런 것에 맞는 정도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전라도 쪽에서 전라도 천년 네. 그래서 각종 무슨 비전도 만들고 문화적 컨텐츠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돼야 되고 또 접근성이 돼야 되고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으면 뭐합니까? 접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KTX 이런 문제도 좀 제대로 직선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김제나 혁신도시역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라북도 내에서 좀 갈등 형태로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KTX역은 역시 KTX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자꾸 그 지역의 어떤 작은 이기주의에서 자꾸 생기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익산역이 상당히 그동안의 역할을 분기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우선은 그런 정도 가지고 충분히 지금 기능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혁신도시가 얼마나 커질 것이냐 또 새만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또 기업이 유치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그런 논의는 조금 더 늦춰서 우선 직선화를 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아무래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H형 경제 벨트에서 이 서해안권 철도가 또 중요하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익산역의 위치로 봐서의 어떤 기능에 대한 기대치보다 이제 좀 더 서쪽으로 오고 지금 현재 전주가 이제 서부권 중심으로 좀 더 팽창하고 있고 혁신 도시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혁신역의 신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강남호 교수님과 이영식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우선 전주 역사에 대해서는요, 국제적인 그런 전주시 랜드마크를 만든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규모나 디자인 면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하나 더 덧붙인다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철도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래 역이라는 건 플랫폼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정보, 물류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아우르는 그런 미래형 플랫폼 기능을 하는 그런 역사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미래지향적인 전주 역사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제역 신설 문제 이건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5월 16일부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KTX 김제역 신설입니다. 예, 일반 사람들은 혁신역이라고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 문제는 익산 지역하고 굉장히 첨예한 이런 지역 갈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네. 최근 그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무가선 저상 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소위 이 지상에다가 전력 공급을 위한 전차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배터리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이 친환경 노면 전차고요. 네. 그리고 건설 비용도 지하철보다 한 6분의 1 수준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이걸 개발해 가지고요. 현재 실증 노선 공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져다가 새만금, 군산, 익산, 전주, 김제, 부안 등을 하나의 방사형 교통망으로 연결하면 이런 지역 갈등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북 내에서도 이런 행정구역의 개념으로 지역 갈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된 경제 권역으로서의 이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교통체계 하나의 방안이다. 그래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이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차선 하나를 별도로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서 잘 지혜롭게 해결한다면 저는 지역 갈등도 해결하고 우리 전북 지역 내의 경제를 하나의 통합형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교통체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영식 대표님. 어쨌든 우리는 전라북도 전체를 이제 고민하고 또 전라북도 전체의 미래를 보고 이제 도로망이든 철도망이든 구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 많은 불편함이 현실적으로 있고 이제 그 세부적인 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고 이것은 이제 행정과 이제 정치권의 노력이 달려 있겠지만 어쨌든 좀 아까 우리 강남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여러 교통망이 좀 방사형으로 연결돼서 시간도 절약되고 이용하기도 좀 편한 그러한 교통 시스템이 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오늘 굉장히 제가 토론한 이후에 제일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역시 정치권의 힘이 절실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호남선 단거리보다 김제 순동적의 정부 혁신역 건설하는 것이다. 자기 지역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가시고요. 익산에서 인천으로 가는 KTX 노선이 평창올림픽 이후에 사라져서 불편하다. 오송역뿐만 아니라 개선할 점이 많은 것 같다. 전주 시내에서 호남선과 전라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김제 근처에 호남선 KTX역 신설하고 전주 시내 관통하는 트램 설치하자라는
의견들 그리고 전북도민은 용산을 왕복하려면 6천 원을 더 지불한다. 왜 전북도민만 손해보나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발언은 정동영 대표와 이용호 의원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대표님. 예, 우리는 두 번 실수했어요. 한 번은 100년 전에 실수했고 한 번은 10년 전에 실수했어요. 100년 전에 목포에서 올라오는 호남선과 여수에서 올라오는 전라선의 그러니까 분기점이죠. 그 합류점을 전주로 도청 소재에 지었으니까 그때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이 서부 지역, 서울 이남의 지역 중에 전주가 제일 큰 상업도시, 이 교통요지 이 산업도시가 됐을 겁니다. 200만, 300만 중추도시가 됐을 텐데 그때는 광주가 없었어요. 광주가 1930년대에 겨우 읍이 됐으니까요. 대전도 없었죠. 그런데 그것을 익산으로 이리로 쫓아낸 그 100년 전의 실수가 결국 전라북도의 낙오를 불렀습니다. 10년 전에 KTX 그 익산역을 그 목천 보따리입니까? 그 아래로 그 옮기는 결정을 그때 이 전라북도의 지도자들이 했더라면 아마 혁신도시 문제, 익산 문제, 아까 우리 강 교수님께서 행정구역별로 철도역을 놓으려고 할 게 아니라 통합된 이 경제권 그런 관점에서 예.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정말 그 10년 전에 그것도 뼈아픈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해야 하지 않고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으로 쪼개져 있습니다만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가장 대한민국에서 꼴찌로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동네란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든지 다시 강원도보다는 좀 잘 살아야 되고 충청북도보다는 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철도, 도로, 공항 이 세 개의 문제에서만은 절대로 알겠습니다. 양보하지 않는 우리 몫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호 의원님. 예. 지금 오송역을 지키기 위해서 충청북도는 굉장히 단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뭐 호남은 그보다 훨씬 더 큰데 목소리는 지금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도 차원에서 또 도의회 차원에서 또 그 자치단체장들이 제 목소리를 좀 내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지금 뭐 우리 국회의원들 몇몇이 얘기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이게 그 지역별로 대결을 할 때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신경을 씁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또 시민단체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성명도 내고 어떤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해도 사실은 지금 돼 있는 국토부가 갖고 있는 입장을 바꾸기가 어려운데 예. 너무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의아스럽다. 시민단체나 도나 또 의회나 이런 분들한테 촉구를 하고요. 하여튼 예. 나머지 우리 이제 정치적으로는 초당적으로 최대한 같이 연대해서 연합해서 결의안도 내고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토론은 뭐 찬반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목소리를 내는 그런 토론이었는데 어떤 지역 이기주의 차원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잘못된 결정안에 대해서 이제라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민들의 화합된 하나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